우리가 자서전을 얘기한 건 처음이지. 자서전도 처음이고 이렇게 두꺼운 책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두꺼운 책이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읽어나가 그랬는데 책을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뿌듯하더라고 이게. 엄마는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나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저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렸어. 근데 이게 워낙 분량이 좀 두꺼워서 그런데 책 자체는 되게 읽기 편하게 쓰여 있어요. 번역도 되게 깔끔하고 그다음에 문장들도 되게 읽기 수월하게 재미있게 쓰여 있는데 책 자체가 이렇게 워낙 두껍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약간 그때의 사실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상기하면서 읽느라고 조금 속도가 더뎠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다 읽고 난 소감은 뿌듯하다. 나도 뿌듯하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또 읽고 나서도 내가 대견해. 미셀의 엄마, 미셀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러웠어. 이런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토론을 끝없이 하게 하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너희들을 키웠을 때도 그러고 우리 부모들도 특히 그랬고 무슨 말을 부모가 하다가 맞아요. 부모가 좀 수세에 몰리면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맞아요. 이 부모들 끝까지 대화를 다 들어주고 끝까지 토론하기를 원했잖아.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적인 면들이 많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가 갖고 있던 흑인의 편견은 더 힘들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모두가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중에서 흑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사고가 많이 깨어있고 경제적인 것도 괜찮은 집안에서 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흑인인데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환경에서 컸네라는 생각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백인이면 당연한 거지. 백인이면 그냥 3인칭이었네? 라고만 생각했을 거를 그래도 생각보다는 흑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뿌리 깊게 편견이란 게 심지어 우리는 상인족이잖아요. 상인종이고 그보다도 아시아. 상인종인데도 그러는데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대했을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잘해야지 다른 사람 절반이라도 인정받는다 그러잖아 이 책에서도. 맞아요. 어떤 집단에 가든 항상 자기가 유일한 흑인이거나 유일한 여성이거나 유일한 흑인 여성일 때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 유년기에는 그렇게까지 도드라지는 않지만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그녀가 입학했을 때 흑인이 9%까지 안 되고 당연히 여성들은 더 적고 그래서 미셸 오바마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도 높고 당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나? 그런 의심들을 항상 하면서 자기를 몰아세워서 다그쳐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그거를 되게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운이 좋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흑인이고 여성이고 그 노동자의 딸이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30대에 다발성 경화증을 앓으시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운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운이 좋게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스탠포드에 가서 하버드대 법대를 가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너무 착착착 진행이 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택하는 선택지가 법대였고 법대를 졸업해서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대형 로펌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만 밟아서 올라온 거지 변호사라는 일을 좋아해서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 어떤 게 생각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런 회의에 시달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나왔는데 어머니 차에 뒤에 타서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그냥 아직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돈부터 벌어야 돈부터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을 전업주부로 좋지 않은 삶을 근근히 유지하면서 아이들 둘을 다 되게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보내서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소리로 맞아. 들렸을지 그래. 철없는 소리로 들렸어. 지금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 자신에게 헌신해온 어머니조차 그 일을 그만두는 건 안 돼 라고 말할 때 버락만큼은 미셸이 어떤 시도를 해도 그래 해봐 당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 이제 미셸은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시청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죠. 좀 월급이 더 적어도 월급이 훨씬 적었지. 하지만 좀 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시청에서 일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맘때쯤에 이제 버락은 슬슬 그 정치계로 향하는 걸음을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육아를 시작하는데 버락은 점점 더 정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더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점심시간 1시간 안에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가서 생필품을 쇼핑을 하고 그 패스트푸드를 사가지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되게 뿌듯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오늘 살 걸 다 샀고 그다음에 점심도 거르지 않고 먹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어. 누가 나를 좀 보고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하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못하고 또 이 에너지를 비추겠다고 우리 애들한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아끼는 거야 의도적으로. 맞아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뭐 미친 듯이 막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그때 사실 버락 오바마 너무 얄미웠어요. 왜냐면은 미셸은 점점 자기를 조금씩 포기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버락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점점 더 큰 스케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약간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와서 부부 상담을 받았다. 근데 그 상담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능력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그 집주에서 자기가 뻗어나가고 한 사람 밑에서 그걸 보조해주는 격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불평등하지. 그건. 저는 그것도 조금 얄미웠어요. 상원 의원인 오바마한테 갑자기 관심이 쏠리면서 다들 대선 출마하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오바마는 출마하고 싶었던 거죠. 출마할 계획이 있었고 미셸은 반대하고 싶었는데 오바마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글쎄요 가족들의 의견이 중요하죠라고 말하는데 문제를 그거는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아. 누가 들어도 이건 미셸이 결정하면 그렇지 됩니다 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거 얄밉지 않아요? 그래. 아니, 물론 버락 오바마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성적이고 젠틀하고 미셸이 여기서 오바마를 평가하는 표현 중에 귀한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그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귀한 가장 뛰어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는 거는 사실상 거의 전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또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지만 미셸한테는 계획이 없던 건데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겠지만 이제 버락을 믿고 또 버락이어야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루 다니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은 아 대선에서 나가는 대통령만 정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맞아. 그 밑에 내주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모든 주위에 주위를 다 집단이 털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사람이 미셸이잖아. 언행 하나도 전부 다 여기서는 다 이슈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부단 예를 쓰는 것들도 나오잖아. 그래서 아 지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구나.
마지막 파트 부분이 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백악관 생활에 대한 그 설명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인상적인 거 있으셨어요? 엄마를 꼭 모시고 가고 싶어 해서 미셸이 여러 번 엄마한테 설득해서 엄마를 백악관에 모셨는데 백악관이 자기 집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할머니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기도 좋지만은 내가 살던 집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박물관 같아요. 그러잖아. 근데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고. 맞아. 손녀들 키워가면서 꼭 맞아. 손녀들 보는 기쁨은 좀 있겠지만은 근데 엄청난 예.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이지. 그런데 이제 또 동서양 막론하고 할머니들은 다 손녀들한테 약간 느슨하고 여유롭구나. 자식들에 비해서 그렇지. 손녀들한테는 훨씬 느슨하게. 손녀한테는 좋은 역할만 하고 싶더라고 나는. 왜냐면 자식들은 내 책임인데 손녀는 내 책임이 아니잖아. 총알을 한번 쐈었잖아 밖에서. 맞아. 그래서 방탄 유리에 박혀 있었잖아 총알이. 백악관에 살면서는 그렇게 그 중무정한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더라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마음은 불안하겠구나. 테러의 대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어린 딸들도 그러니까. 항상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테러처럼 약간 물질적인 위협 외에도 정신적인 어떤 공격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셸 오바마가 사실상 그 선거 때부터 뛰어난 연설로 대단히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 미셸 오바마의 그런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 그 언어 뉘앙스를 보고 화가 났다. 화난 흑인이다. 그리고 화난 마녀다.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 엄청 몰아세우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 정치인들을 표정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잖아요, 잘. 그러지. 그 사람 연설이 얼마나 잘하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참 여자에 대한 여자는 웃어야 되고 같이 여성스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미국인들이 바라는 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저는 또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미셸 오바마의 의상을 언론이 하도 그 화제거리로 삼으니까 미셸 오바마가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정작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고민은 넥타이를 어떤 넥타이를 할지 정도밖에 없는데 자기는 어디 한번 나가려면은 토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 정서, 그 뭐 의미, 뭐 맞아.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어떤 대통령이 입고 나간 옷에 또 맞춰서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그리고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내더만. 저도 그거는 당연히 그 생계비도 어느 정도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나라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국가에서 부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어느 쑥국이 맛있냐 그러면 쑥국이 오바마 대통령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는 내가 쑥국 좋아하면 쑥국이 맛있냐 그러면 지금 쑥철이 아닌데도 어디든 쑥이 나면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흔히 그냥 우리 텃밭에서 먹는 거면 그게 아니고 다 어디서 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버킹엄 궁이 그 어디 백악관에 몇 배가 더 크다 그랬지. 맞아, 15배인가? 더 크다고. 그 배워가지고 근데 백경은 더 큰가 봐. 근데 와 역시 영국 왕실 다르더라. 왜냐면 우리가 모르잖아. 어디서 말해주지 않잖아. 어떤 그러니까 사실 흥미롭긴 해요. 막 그런 경호 그 대열 같은 것도 저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학교는 또 얘들 학교 갈 때 그렇게 계속 가고 친구들 집에 갔을 때도 그렇게 검문이 있고 상상이 안 됐었던 부분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머리 대리만족했네. 대리만족. 미셸이 옷 입을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 옷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미셸이 하는 활동 같은 거 뭐 이를테면 텃밭 가꾸기나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활동이나 이런 공익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법으로 역이용하잖아요. 그 관심을. 참 독특하더라. 그래서 이 책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 발간된 게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항상 집권 중인 시기에 백악관에서의 삶, 전 퍼스트 레이디라는 미셸 오바마에 대한 궁금증을 이 책을 집어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믿는 가치로서의 미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자긍심을 갖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약간 그 상황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지. 말해주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맞아. 전달하는 것 같아, 이 책을. 이 제목인 비커밍이 뭐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인데, 뭔가가 된다는 거는 멈춰있는 과정이 아니고 어떤 그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되고자 걸음을 걷고 있잖아.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문처럼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룰 수 있는 거죠. 두껍긴 하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두껍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꺼워서 어렵거나 두꺼워서 읽기가 난해한 게 아니라 두꺼워도 페이지마다 읽을 거리가 있고 또 뒤에 장면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릴지라도 읽어놓은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도서관 갔을 때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같이 그 동네에 있는 독립서점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지. 같이 한번 가서 엄마가 거기서 직접 읽을 책을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 좋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독립서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